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조금 전 공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네, 이 총리 후보자 차남의 공개 검증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찾은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사는 오늘 찍은 엑스레이 판독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요. 병원 측에서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 후보자 차남이 다시 MRI 촬영을 위해 병원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에 앞서 병원에 도착해 대한민국 남자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윤수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화백, 인요한 소장, 김영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조수진 정치부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이 서울대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잖아요. 네.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조 차장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은 바로 이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검증의 1번지가 바로 이제 이 병역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이완구 후보자가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에 공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만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는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냥 돌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려면 MRI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 뒤늦게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 지금 엑스레이로도 충분한데 굳이 뭐 또 MRI로 재촬영해서 물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엑스레이가 이제 뼈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기록하고 또 정형외과가 잘 보는 무릎만 보시는, 주로 무릎만 보거든요. 정형외과 의사가 그 분야에. 그 무릎을 전공원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감 있게 한 건데 엑스레이에서 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와전이고요. 신체 뭐랄까요, 진찰과 또 기록에 의해서 그 확실하다. 확인해주고 나간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난 오히려 의사로서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뭐 그렇게 뭐 상식밖에 일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또 무슨 눈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만 서울대학교 의사가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그랬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시민단체가 왜 MRI 안 찍었냐 또 다시 가서 찍고 이게 좀 그게 같은 상황. 아니 물론 MRI에서 보면 옛날에 다친 자리 뭐 자세히 연골이 나오니까요. MRI는 이제 연골이 잘 보이고 CT나 엑스레이는 이제 딱딱한 그 칼슘이 들어간 조직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뭐 구태여 하라면 하죠. 저희들도 병원에서 많이 보호자한테 끌려다녀요. 많은 경우에. 왜냐면 5천만이 다 의사고 기자 여러분은 뭐 하물며 의사가 아니라 의사 위에 도사죠. 그러니까 좀 그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인데 알겠습니다.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이해창 대선 후보 아들 둘 외국에서 와서 뭐 키도 재고 몸무게 재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뭐 울었다고 그러시네요. 뭐 아들 뭐 총리 되려고 아들한테 이런 뭐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저는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근데 이완구 후보자 보니까 뭐 큰아들은 군대를 나왔고 둘째가 이제 뭐 검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 돼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공직에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정 맞는 데까지 이게 뭐 조금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거, 좀 공익요원, 뭐 면제 이런 게 있고 한데 판정 안 해주고 해서 우리 아들은 뭐 그냥 4개월 동안 3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뭐 차남도 그런 거 아마
검증 대상이었을 텐데 뭐 그런 의혹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십자인대 앞쪽 끈은 전 십자인대는 끊어지면은 되게 무릎이 불안전해지는데요. 뒤쪽 끈은 상당히 손상을 받아도 거의 정상 생활을 해요.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좀 얘기를 듣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병역 의혹 문제, 병역 면제 의혹, 저 문제는 이제 뭐 어떤 의학적 이런 소견을 보면 분명히 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화병님 오늘 뭐 만화를 그려오셨으니까 만화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완전히 이제 이 마술사의 그 모자입니다. 모자에서 부동산 해명 자료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척척척척 나옵니다. 뚝딱 나옵니다. 병역 해명 자료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까지 또 받은 거고요. 모든 자료가 제가닥 다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집 할아버지가 조금 쓴소리를 합니다. 총리감인지 마술사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처음 명쾌하게 자판기 같이 잘잘잘잘 이 답변을 할 때는 많이 청문회 준비를 했구나. 역시 이완구 총리 후보는 좀 다르다 이랬는데 나오는 의혹마다 잘잘잘잘잘 나오고 막 그러니까 공직자 총리 후보자는 조금 말씀을 조금 자제하고 나중에 행동이나 모든 걸로 청문회 때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렸습니다. 뭐 일종의 뭐랄까요? 일단 지금 병역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이렇게 좀 크게 있는데 병역 문제 아까 말씀하다가 잠깐 더 병역 문제는 제가 병역 문제는 97년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 문제로 알고 보면 그걸로 선거에 낙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 비서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둘째 아들은 키가 160이니 161이니 159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키를 쟀습니다. 재가지고 61cm가 되면은 이인재 후보가 사퇴를 하고 60cm면 이해창 후보가 사퇴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니립다 싸우고 그랬고 그다음에 조순 서울시장이 또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그런데 조순 시장 아들들이 3명인가가 전부 희귀병으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희귀병명의 아들들 이름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방금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눈물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되는 이런 고위 공직에 올라가시려면은 어지간하면 군대를 보내든지 또 아니면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해서 지금 뭐 눈물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전보다 조금 당당했던 모습이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내가 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우리 집사람 오늘 들어놓았어요. 아예 이게 공직의 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오늘 막 무겁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약간 좀 바뀌었죠? 지금 상당히 좀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그런 어떤 표정이고 눈물도 좀 흘린 것 같고요. 오늘 기자들이 출근길에 만난 이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바로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판교 땅을 어떻게 보면 좀 이 후보자가
예전과 알려지기와는 달리 본인이 살 때부터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이 좀 포착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강남 타워 팰리스 문제도 어떤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바로 이 투기 목적에 의한 땅과 아파트 구입이 아니었냐. 아니다라고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 후보자는 그것보다는 어떤 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스러운 시선을 그 아들의 문제로 좀 그 바꿔보려는 거 아니냐.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겁니까? 그 부동산 의혹 문제는? 네. 일단 우선은요, 이 경기도 성남에 샀던 땅은 처음에는 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00년에 처음 장인 장모가 살 때는 노후 대비용이었다.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그 노후 대비용으로 샀던 땅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부인을 통해서 둘째 아들로 이렇게 증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동아일보 등의 여러 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원래부터 이 후보자가 이 땅을 보러 갔고 또 직접 산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성남 판교라는 곳이 개발될 어떤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 타워 팰리스 부분입니다. 2003년에 처음에 이제 그 관보를 보면요. 6억 2천만 원에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관보 등록 그 기록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실거래가는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나왔던 거죠. 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관보 기록되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산 거는 실거래가인 11억 7,98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그 지역구에서 논란이 되면서 6개월 뒤에 다시 팔았는데 그 판 가격이 16억 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운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6개월 정도에 4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투기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건데 지역구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는 거죠? 팔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당시 이제 충남 홍성이었는데 그 홍성 주민들이 왜 강남에 타워 팰리스를 샀느냐? 이거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거 그 어떤 배신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부랴부랴 팔았다. 이것이 보세에 바로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지 알간게 올라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알고 보면 청문회니 모든 게 그냥 근성근성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그 위원으로 안 나가려고 전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이 투기 여러 가지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냄새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 냄새를 맡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야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검증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의혹이 제기되면 소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지만 우리 이제 뭐 지금 벌써 청문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공개하지 말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 뭐 아들 병역 의혹이라는 건 뭐 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재산 두 건의 이제 재산을 취득하던 과정에서 그런 건데 참 공직자가 얼마나 도덕적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큰 논쟁이 있었고 사실 우리 한나라당에 계셨던 분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청문회가 살벌하고 혹독하게 된 거는 장상장대한 김대중 정부 때 새누리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뭐 저기 뭐 어디 뭐 유장전이 뭐 이런 걸로 총리 후보들을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게 점점 더 검증이 세지고 하는데 하여간 좀 또 국민들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과연 이 정도의 재산 뭐 정식 과정에서의 결함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냐 균형 있게 보시겠죠.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이 되면서 상당히 이걸 발판으로 뭔가 대선 후보군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좀 상처를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중학교 때 그 촬영했던 엑스레이 기록까지 보관하는
예, 정말 준비된 총리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건의 부동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금 갈수록 이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의 태도가 참 문제인데요. 바로 이 충청 지역 의원들이 충청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검증을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인사청문 특위 구성 자체에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네. 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뒤늦게서야 네. 예, 이거는 부동산 투기 같다. 우리도 정확하게 정밀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모습. 이런 거야말로 동업자 의식을 보여준 거 아닌가. 동업자 의식을 어떤 보여준다. 여야를 보다 네. 어떤 국민의 눈에서 검증한다. 이게 아니라 같은 정치인이니까 봐주고 네. 위축되고 스스로가 이러면서 야당도 굉장히 뒤늦게, 모양새를 네. 구겼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부동산 문제는 아주 좀 민감합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시 한번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만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오늘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리고 나오지 않은 얘기가 예. 이완구 총리 후보의 실력이에요. 네. 그분이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보기에는 야당하고 아주 협상도 잘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했다가는 무슨 신부가 아마 총리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예, 신부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너무 결백한 거를 요구하니까요. 좀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좀 그 청문회에서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좀 지켜봐주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땅을 궁금하다 이거죠. 네. 사람이 물론 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땅 하나 사면 더 오르기를 바라고 사는 거죠 누구나. 네. 저는 좀 너무 단순한 건지 몰라도요. 예. 그리고 솔직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이익 보기가 좋았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산 축적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관심을 이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또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네. 그게 중요하고요. 무슨 이제 아주 다른 뇌물 문제 이건 투자거든요. 투기라고 하지만 투기 좀 비슷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